이러다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할 정도로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 아픈 건 처음이거든. 그래서 눈을 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험이잖아. 그러니까 몸살이 심해서 아픈 그런 레벨이 아예 아니라 누가 사방에서 지금 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있는 느낌 있잖아. 제발 그만 이러면서 119를 부를까 뭐 할까 하다가 또 그 생각을 하다 잠이 또 다시 들고 또 다시 눈 뜨면은 허리가 아파서 잠깐 눈 뜨면 여전히 몸이 아파서 다시 못 일어나겠고 그럼 또 자세 바꿔서 또 눕고 또 잠들고.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걸렸을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 몸 컨디션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도 위태로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얘들아. 일단 지금 파트부터는 보조자료랑 좀 많이 왔다 갔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독서 지문 세 번째 지문은 시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먼저 흥부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흥부전. 자, 얘들아, 흥부전의 내용 자체를 처음 들어요 하는 사람들은 잘 없으시죠? 오케이? 자, 다만 흥부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하고 가야 하는,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선지나 보기 요소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 작품의 갈래가 내용 설명 안 할게. 흥부가 다 알지? 넘어가자 그런 것들은. 자,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특징을 지니는, 즉 작품의 근본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서술상 특징 요소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너무 유명한 것들 위주로만 설명해보자. 먼저 운문 플러스 산문 혹은 문어체 플러스 구어체 그리고 또 양반층 언어 서민층 언어 이 모든 것들이 혼재한다가 특징이죠. 기본적으로 왜 운문과 산문의 혼재입니까? 이 작품은 원래 연극 같은 거야, 그치? 창자와 고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판소리 연기였단 말이야. 근데 그 녀석에서 노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운문화되고 이야기를 서술해주는 판소리 창자에 의해서 서술되는 부분은 산문으로 처리가 됐지. 그리고 그런 녀석들이 소설에 지금 그 흔적을 남기게 되죠. 두 번째, 문어체라고 하는 건 마치 글 쓰듯이 표현되는 부분들을 말하고 구어체라고 하는 건 말하듯이 하는 표현을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역시 자연스럽게 서민층의 우리 일상적 언어들과 이거 밑에 거랑 연결되는 거야. 일상적 언어들 혹은 비속어에다 욕설에다 이런 거 엄청 나오거든요. 그런 단어들도 섞여 있지만 중간중간 의도적으로라도 한자어를 엄청 때려 부어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 왜? 모든 층을 다 만족시키는 작품의 갈래자 특징이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들어가면 도대체 왜 판소리계 소설은 저런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는가를 막 논문 레벨까지 들어가면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거기까지 우리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양반층의 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였다는 차원 정도까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그 정도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부분에 극대화라고도 하고요. 혹은 다른 말로 장면의 확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특정한 부분이 지나치게 과장 열거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난다. 오케이? 그런 특징들이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이것도 판소리의 영향을 받죠. 판소리를 듣고 있는 상대방 청자들이 재미있고 흥미있어야만 만한 부분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 오케이? 사람들이 흥미를 유발하고요.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면 과감하게 패스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하자, 우린. 알겠지? 부분의 극대화, 장면의 확대, 확장적 서술과 같은 다양한 용어를 쓰지만
이런 용어들은 어쨌든 우리가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를 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리는 녀석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오케이? 이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는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하면 끝날 걸 집의 얘기를 한 20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장면 확대가 맞는 거잖아. 그리고 그 집을 설명하는데 한자어들을 유식하게 막 쓰다가 이 집에 똥을 부었네 이런 말이 나오면 오케이. 한자어가 주가 되는 양반칭의 언어와 서민칭의 언어가 혼재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참고로 운문과 산문 같은 경우에는 대화 장면과 서술 장면이 보통 섞여 있는 경향이다 보니까 이건 그냥 되게 당연하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판소리계 작품들이 이렇게 혼재, 즉 양면성을 지닌 경우가 많잖아. 아, 이거 뭐야? 무슨 글자를 이딴 식으로 써? 양면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양면성과 관련해서 주제의 양면성을 얘기해보자. 판소리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야.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되게 당연한 우리 춘향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춘향전 우리가 한번 배웠잖아. 그치?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표면적 주제가 뭐야? 주제하면 우리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는 뭐예요? 지조와 절개. 맞지? 한 남자만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한 결과 행복한 결말을 가져나. 또 혹은 이몽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교 이념에 충실한 실현이죠. 아버님이 계시던 자리라서 좌정하지 않고요. 임금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춘향이 저렇게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바로 밝히지 않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맞죠? 오케이? 그런 게 표면적 주제야. 근데 이면적 주제, 숨겨져 있는 주제는 뭔데? 그래서 지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얘들아. 막 처음 듣는 표정으로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이면적 주제, 숨겨져 있는 주제는 뭐예요? 아, 참고로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춘향과 목룡 이런 식으로 둘 다 얘기하면 돼. 춘향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왜 너무나 좋았을까? 바로 신분 상승의 욕구가 해소되잖아. 사람들의 소망이 해소되잖아요. 되냐? 그리고 두 번째, 목룡의 입장에서는 탐관오리를 징벌하잖아. 속이 시원한 것. 즉,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특징들을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주인공이 흥부랑 놀부잖아요. 그쵸? 그럼 흥부와 놀부의 입장에서 결국엔 이 작품은 뭘 드러낸 작품이야? 형제 간의 우애를 드러내는 작품이야. 야, 얘들아, 이 작품이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기억은 하십니까? 결말이 어떻게 나니? 똥꺼지가 된 놀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으니까 흥부가 찾아와서 형님 이러지 마시고 저랑 재산 나눠서 가시죠 하면서 자기 것도 반 나눠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착한 동생에 의해서 이제 놀부가 개과천선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입니다. 맞죠? 근데 진짜 중요한 그 속에 숨겨진 주제가 뭐냐는 거야. 바로 빈부간의 갈등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요소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거지. 부자는 점점 부자만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만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빈부 갈등을 뭔가 이야기로 풀어내서 뭔가 스트레스를 빵 터트리는 사이다 스토리다 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지. 지금 2024년 사람들은 여전히 히어로 영화에 열광을 합니다. 그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솔직히 스토리 뻔하잖아. 빌런 나와서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엔 승리하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왜 거기에 여전히 열광한다? 그런 사이다 요소가 있기 때문이겠지. 이 작품도 마찬가지 요소라는 거야. 그래서 빈부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 두 번째,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한 현실적 모순에 대한 비판을 담고 그 비판을 시원하게 해소해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 작품에 숨겨진 이면적 주제라는 거. 이런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주제에서의 특징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념적 특징이에요. 유교 이념 아니야. 형제간에 치밀하게 지내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얘기잖아. 하지만 숨겨져 있는 얘기는 사회의 돈 얘기야. 돈 얘기. 됐어? 이 두 개의 특징을 서로 비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를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작품들은 우리 여러 번 봐서 알지만 우리가 익숙한 장면을 들고 오지 않아요. 그죠?
가장 너무너무 유명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였잖아. 예전에 별주부전이 수군가가 별주부전으로 나왔나? 수군가가 나왔었나? 수군가였던 거 기억하는데 뭐 우리 기출에 나왔었을 때 어떻게 나왔어? 우리가 뭐 토끼가 거북이에게 속아서 그 뭐 그런 얘기 스토리 다 알잖아.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온 장면은 어디였냐면 의사줌치였나? 그거랑 자라가 호랑이랑 싸우는 장면 기억나? 그 기출? 자라가 올라왔는데 호랑이를 만나버렸네. 죽게 생겼는데 이왕 죽기 전에 한번 객기라도 한번 부려보자 하면서 목을 길게 뺀 다음에 이것이 바로 화폰이라 하니까 호랑이가 지리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두 번째 중략 이후에는 또 누구랑 누구? 토끼랑 매의 지혜 대결을 보여주죠. 이제 살았다 하고 올라왔는데 그 타임에 또 매에게 잡히네. 이제 또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아 정말 맛있는 게 제 집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 갖다 드릴게요 하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즉 지혜를 통해서 압도적 강자를 물리치는 이야기 형태로 구조로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고요. 자 그런 거 알아두시고 적어도 우리가 보는 장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들이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고 보기 자료로 들고 온 기타 장면도 같이 살펴보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일단은 문제 보기랑 이런 것들은 다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첫 번째 구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 작품의 기본적인 특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 흥부는 집도 없어서. 자 지금 주제의 이야기는 흥분에 집 짓는 이야기입니다. 흥분에는 집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집 제목을 내어가려고 만첩청산에 들어가서 소부등 대부등. 자 봐봐 만첩청산 소부등 대부등. 참고로 소부등 대부등은 뭔가 작아서 부등 등급이 높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작은 나무. 그럼 대부등은 큰 나무를 말하는 거겠지? 아 여기까지 해석까지 갈 필요도 없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라고 말하지 않고요. 만첩청산에 들어가서 소부등 대부등을 베어왔다 표현을 하죠. 이건 뭐다? 아까 얘기했던 이거 안 썼냐? 이거 안 썼네 내가? 한자어 플러스 비속어 이것도 써드릴게요. 오케이? 유식한 티를 내는 한자어와 일부러 막 나가는 무식한? 좀 오버드럽네. 비속어, 욕설 막 이런 것도 쓴다는 거였죠. 자, 여기서는 한자어가 막 등장하는 거야, 그지? 대부등을 와드렁퉁탕, 음성상징어, 생동감 이런 건 다 알죠? 넘어가자. 배워다가 안방, 대청, 행랑 등등등을 입구자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조 있잖아.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면 중문이 있고 중문 넘어가면 거실이 있고 거실 왼쪽에는 그 부엌이 있어서 부엌은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놈은 집 제목을 내려한 다음에 내려고 어디를 가요? 수수밭에 가서 수수깡 한 묻을 베어다가 자 집을 지는데 수수깡으로 지어요. 수수깡 뭔지 알지? 여러분들 왜 초등학교 때 수수깡 막 핀셋 꼽아가지고 막 기린도 만들고 막 그런 거 하지 않나? 요즘도 하나? 오케이 그거 하는 거야. 수수깡 가지고 왔어. 한 묻 조그만 묶음을 가져다가 아주 그냥 안방에 대청에 행랑에 몸체를 집어서 보니까 수수대 반묻이 남았어. 그럼 무칩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뭐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대충 이 정도의 이런 식으로 대충 지어놓은 거죠. 됐죠? 그래서 다음 문장 뭐라고 돼 있어? 방안이 넓든지 말든지 양주 이 정도는 기본 어휘다 그죠? 양주 무슨 뜻이야? 집안에서의 두 명의 주인 양쪽 주인 바로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흥부와 흥부의 아내를 말하는 거겠죠? 흥부와 흥부의 아내가 드러누워 기지개를 펴면 팔은 마당으로 나가고 대가리는 뒷곁으로 맹자 아래 대문하고 엉덩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니 아 이거야 지금. 오케이?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걸 집이라고 앉아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뒤통수는 뒷문으로 나가고 여기는 엉덩이 부분이지? 엉덩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엉덩이 부분이 밖으로 들어 심지어 울타리 밖으로 나가 있어. 아 수수깡으로 집을 지어봤자 얼마나 크겠냐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대? 울타리 밖으로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이 엉덩이 불러들이소 하면서 하는 소리를 듣고 흥부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집이 너무 작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야 이 엉덩이 뭐야? 하면서 엉덩이 툭 치고 지나가는 거야. 치우라고. 왜 길거리에 이게 나와 있냐고. 되셨나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성? 해학성인데.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한번 멈칫하고 갑니다. 흥부전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해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적 의도를 지녀. 하나 대상을 연민하고자 하는 연민은 자연스럽게 뭘 끌어야 되죠? 공감의 깊이를
끌어올리죠. 확대시키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이 장면에서 엉덩이 때리는 얘기는 웃음이 나는 얘기야. 해학적 장면이라고. 근데 그 해학이 여기서는 대상을 불쌍하게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근데 뒤쪽에 나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민이 아니라 거꾸로 풍자와 비판의 의도로 상대방을 까내리는 해학도 많이 나올 거야. 참고로 이거는 전형적으로 누구 얘기일까? 이게 흥부 얘기니까. 이쪽은 놀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만큼 상대방의 악행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이겠지. 악행을 일부러 막 열거하기도 하고요. 과장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여기서도 열거와 과장이라는 방식을 썼나요? 썼죠? 집을 지을 때 A, B, C, D 구성 요소를 굳이 설명하고요. 에바에서는 진짜로 이 정도로 지었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무리 집을 지어도, 그지? 자,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답답하고 서럽구나.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대광, 보국, 승록, 대부, 삼정승, 육조판서, 고대광실. 자, 뭐예요? 역시 한자어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거죠? 오케이? 고대광실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뭐니까 창고가 큰 집이야. 얘들아, 창고가 크다는 얘기는 재물이 많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 팔자는 무슨 일로 말만한 오박집에 별빛이 빈들에 가득하니 지붕 아래 별이 되고. 이게 정상 아니잖아. 지붕 아래에서 별이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 그죠? 하늘이 뚫려있다는 얘기잖아. 지붕 안 맞는 거야 지금 이거. 그리고 청천 한운 새우시의 우대량이 방중이라. 이거 봐, 단자야. 청천 한운, 맑은 하늘에 한운, 구름이 껴서 새우, 비가 내리는데 그런 때에 우대량, 비의 대량, 많은 양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고. 아, 되게 어려운 말, 별말도 아니었잖아 이거. 그치? 비만 왔다 하면 집안에 온통 물이 들이차요 라는 얘기를 굳이 또 한자어로 표현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다? 굳이 한자어를 노출시켜서 이 작품의 특징이 나타나는 장면이다 라는 거야. 되셨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이런 거잖아. 그 와중에 또 자식들은 겁내 많아. 그지? 그래서 애들이 봐봐. 가난한 중에 웬 자식은 풀마다 나와서 한 30 남은다니. 과장이겠지. 야, 애들이 30여 명이 되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 매년, 그치? 거의 지금 흥부부가 노년은 아니니까 거의 매년 새 쌍둥이, 네 쌍둥이를 10년 내내 때려놔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일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 여기서는 이 과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애들을 입힐 방법이 없어. 옷을 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 한 방에 몰아놓고 멍석으로 씌우고 대가리 머리만 대충 내어놓은 거야. 멍석말이를 해놨다고. 김밥 많은 걸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김밥에 들어있는 속이 사람 한 명이라고 생각합시다. 감 잡히시나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한 명이 똥 마려우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쫓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굳이 하고 마는 것 중에 무슨 얘기를 한다? 똥 얘기를 한다. 왜 그런지 알겠지? 비속어 사용입니다. 그쵸? 그런 게 두드러지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은 또 철없어가지고 좋은 것만 찾아요. 아이고 어머니 우리 열구자탕 먹고 싶대요. 열구자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선우루탕이야. 최고급 음식이겠지. 오케이? 두 번째 번거지 존골, 세 번째 게장국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보채물 하지만 무엇을 먹여서 살려낼까? 살려낼 방법은 도저히 없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것도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생쥐가 찾았니? 그 생쥐가 보면 끝에서 세 번째 줄이죠. 중략 부분 위쪽으로 세 번째 줄입니다. 생쥐가 쌀알을 얻으려고 밤낮 보름을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 집에 생쥐가 있어. 파먹는. 그럼 쥐가 원래 곡식 파먹는 애들이잖아. 그렇지? 곡식 긁어 먹는 애들인데 보름 동안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다리에 가래톳이 솟았대요. 쉽게 말해서 종기 생겼다고요.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종기가 생겼는데 종기를 그치면 따고 아파서 하면서 앓는 소리에 동네 사람인데 잠을 못 잘 지경이래요. 이것도 뭐야? 과장된 이야기잖아. 오케이? 왜 흥분의 집은 쥐도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해요. 그렇다는 얘기를 과장해서 쓴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살던 흥분의 부부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죠? 박을 얻게 됐고 그 박을 타는데 여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
자, 8, 9월 달에 해서 박 한 통을 놓고 양주가 켭니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하면서 굳이 한자어 쓰고 있지.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박을 탄다는 얘기일 겁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박을 탔더니 뭐가 나와? 청의 동자 한 쌍이 나오죠. 그러면서 약을 줍니다. 이거는 개안초, 이거는 불로약, 이거는 불사약. 대박이죠. 중국의 황제도 못 얻은 거를 받았습니다. 억만금을 벌겠죠? 갖다 팔아서 쓰시래요. 드셔도 좋고, 오케이? 약 받았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얼마나 또 현실적이야. 하는 말이 이거잖아. 흥부의 아내가 아니 우리 집 약국년 줄 알고 약 사러 온 사람도 없고 효원 바라기는 밥만 못하게 하면서 제발 밥이나 좀 줬으면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황금덩이 주면 뭐 할 거냐고. 밥을 줘야지. 다음 그 두 번째 밥이 들어오는 것 같아졌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자개 함롱 반다지 용장 봉방 제두주 세금 들미 삼춘장. 자 봐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과거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확정적 서술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오케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구가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책이 나오죠. 쌍꺽쇠가 책 이름인 건 알고 있지? 책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뭐랄까 그 부엌용품, 살림용품이죠. 오케이? 가전제품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쭉쭉 손에 넣는 우리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쓰잖아. 어찌하니 좋을손가. 이건 챙겨야 되는 거잖아. 우리 이런 걸 보고 맨날 말하는 그거잖아. 이거 뭐예요? 야 이거 정말 좋지 않니? 라고 누가 말한 거야 방금? 누구 목소리로 말한 거야? 서술자의 목소리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기억하실 것. 됐죠? 자, 요 정도 챙겨주시고요. 참고로 이거 여기서 되게 당연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선생님이 좀 빼먹은 것 같은. 잠깐만 얘들아. 보조자료 잠깐만 열어보시면 참고로 이렇게 흥분에 박타는 장면 잡아. A 장면이 흥분의 집이 가난하다는 얘기, B 장면이 흥분아가 보온받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지문을 요즘 스타일로 연기한다고 쳤을 때 요즘 스타일로 영국 엉뚱한 데 가지 않고요. 그러면 절반은 연계 가져오고요. 또 세트로 묻기 좋은 게 뭘까요? 흥분에 박탄 얘기를 했으면 놀분에 박타는 얘기도 해줘야지. 오케이? 그래서 보조자료 잠깐만 꺼내서 또 페이지를 안 매겨놔서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보조자료 181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승부전의 181페이지. 찾으셨나요? 놀부 장면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잠깐만 끌게. 자,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고요. 일단 첫 번째 줄 부분에 이런 얘기 나오지. 놀부놈의 거동 보소. 이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여기 쓸만한 녀석이 맞아요. 뭐뭐 보소와 같은 판소리 특유의 상투적 어구라고 불러. 관습적으로 쓰는 용어야. 자, 여기 흥부전보소라는 건 원래 실은 판소리가 공연될 때 창작하는 말이었을 거라고 예상되지.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산문에 녹여내다 보니까 보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기다리죠. 제비가 안 와가지고 막 한참 기다리다가 정말로 제비가 딱 왔을 때 이번엔 뱀이 와서 물어줘야 되는데 뱀이 안 나오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똑 부러뜨려 놓고 아이고 머니나 불쌍한 것 하면서 자기가 묶어주죠. 오케이? 그런 얘기가 쭉 있고요. 중간 부분 이후에 그 연고를 아래라 하는 부분부터 읽을게요. 그 연고를 아래라 했더니요. 제비가 말합니다. 아니 작년에 웬 박씨를 내어보내요. 흥부가 부자 되었다 하여 그 형 놀부놈이 나를 여차하여. 자, 요거 또 챙겨야죠. 선생님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다른 말로 2차 저차.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이 녀석은 이미 벌어진 사건을 압축적으로 전개하고 싶을 때도 사용하지만 두 번째,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을 숨기는 역할을 하죠. 숨김의 역할은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흥미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부터 너는 형준이네 집으로 가서 2차 하여라. 그러면 내가 여차해서 호응하리라. 그러고 나서 사건이 벌어지면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린 궁금하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요게 후 쪽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장면은 여차했다는 거 뭐예요? 우리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압축적으로 전개하는 내용이다라는 거 챙겨주자.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아유 나를 절뚝바지가 되게 했으니 이 원수를 갖고 싶네요. 황제가 이 말을 듣고 대경 깜놀해서 답하죠. 이 녀석이 이제 전답 제목이 유여. 유여는 다른 말로 뒤집어 보자. 여유죠. 여유가 있는 녀석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해? 하면서 보수표를 금자를 새겨준대요. 보답하는 거야. 원수를.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다는 뜻이지 이건. 보은표가 아니라 보수표죠.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박을 타는 얘기가 그 다음 페이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놀부님이 네 번째 줄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흥부는 박을 3통 타가지고 큰 부자가 됐거든. 나는 장자가 될 거야.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석숭이나 예황제 안 부러워할 만큼 큰 부자가 될 테야. 라고 말하죠. 그런 다음에 박을 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박에서 누가 나온다? 검은고쟁이가 나오죠. 오케이? 참고로 오른쪽에 다 나와 있어. 그냥 여기를 보세요. 검은고쟁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오케이? 나선 시주승이 나오고 상제가 나오고 무당이 나오고 초란이가 나오고 조상 선조들이 나오고 사당패가 나오고 왈자패가 나오고 소경들이 나오고 장비가 나오고 됐어? 그리고 참고로 제일 마지막 유명한 장면 또 똥이야. 마지막 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박을 딱 타니까 구멍이 뚫리자마자 그 틈으로 그 뭐지? 흥분의 마을이 여기 마을이야 마을인데 흥분의 집에서 출발한 놀분의 집에서 출발한 똥이 하고 벌쳐나가서 무지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똥 무지개 같은 줄 알고 갑자기 밭을 갈러 나온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거 해악이죠. 그 다음에 온 동네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똥에 잠겨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또가 나옵니다. 온 세상이 똥에 잠겼다. 네가 책임져. 이거 안 치우면 당장 너 사형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강한 압박을 하죠. 그래서 참고로 마지막에 모든 남은 재산은 다 여기다 쓰는 거야. 어떻게? 전국 팔도에 있는 똥 푸는 사람들을 다 데려와. 그래서 계속 똥을 긁어가게 만들어서 청소하는데 돈을 다 쓰고 패가 망신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누가 등장한다? 흥부가 등장한다. 결말이에요. 자, 그래서 스토리는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한 번만 더 타면 하면서 계속 박을 타거든. 아까 박이 흥부가 탄 게 3개라고 했었잖아. 이렇게 많은 박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박을 굳이 연결하고 열거해 놓은 이유는 뭘까? 끝없이 인간은 탐욕을 부리고 그 과정에서 더 끝없이 멸망한다. 한 5개쯤에서 멈췄으면 큰일은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까지 망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돈만 바라보는 사람의 결말을 비판하는 형태의 작품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어요. 되셨죠?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너무나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니까 뒤쪽에 문제들 중에서는 특별하게 골 때리는 녀석은 없어서 패스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뒷페이지 넘어가면 관동별곡 우리 다 했어, 그치? 그런 다음에 뒤쪽에 마포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포는 누구 작품이거든? 백석의 작품이야. 우리 지금 수능 완성 보고 있습니다. 수능 완성 194페이지 보는 중이에요. 백석의 마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읽어만 보시고요. 요즘 요거까지 하면 우리가 너무 불가능해요. 넘어가는데 대신 할 일이 있어. 이번 주차 현대소설 파트 197페이지에 있죠? 197페이지 파트에 보면 갈매나무를 찾아서라는 작품이 소설로 등장했을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방금 선생님이 프린트로 나눠드린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망이라고 하는 백석의 시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작품.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가볼까 하는데 참고로 이 소설 파트, 그러니까 시, 소설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2편까지 해서 잠시 후에 마무리 좀 합시다. 잠깐 쉬어갈게요. 좀 일긴 한데 조금만 쉬어가고 뒤쪽에 문화작품 파트 한 번에 현대소설 작품 한 번에 갑시다.